안녕하세요. 단단한 브랜드 원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브랜딩 마케팅 수업에서 꼭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제자들 중에는 마케팅을 업으로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광고를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자,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우리 제품을 어디에 노출해야 할까? 전환율, 즉 구매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요즘은 어떤 콘텐츠가 잘 먹힐까? 이러한 질문들은 물론 모두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들보다 먼저 꼭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득 지식 모델, 자, PKM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채널을 쓰고 아무리 트렌디한 콘텐츠를 만들어도 결국 어느 순간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득 지식 모델, 이 PKM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자, 반대로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시고 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는 관계에서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득 지식 모델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득 지식 모델이 말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은 더 이상 순진하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메시지 뒤에 있는 의도를 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고객은 이제 광고를 광고로 보고 마케팅을 마케팅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제품 좋아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또 호감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광고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제품을 왜 나한테 보여주지? 이거 혹시 광고 아니야? 이 제품, 즉, 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즉,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제품의 의도를 먼저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해석자이다. 그리고 이 해석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플린 효과라는 말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영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광고와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자,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의도를 간파하고 더 빠르게 걸러내는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지점을 이해하면은 왜 요즘 마케팅이 점점 어려워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고객이 설득 의도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을 열기보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반대되는 것에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많은 마케터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방식이 왜 안 먹히지? 혹시 AI 때문에 무언가 바뀌었나? 물론 기술적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고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 뒤에 있는 의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SNS 환경에서는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광고성 콘텐츠를 스쳐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즉,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가 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많이 보여준다고 선택받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으면 바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케터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설득은 고객들이 납득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질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 제품이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납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시대의 고객은 설득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납득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설득은 내가 팔고 싶은 것에서 시작되고 납득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출발점이 바뀐 순간 콘텐츠의 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화려한 문장이나 자극적인 후킹, 카피보다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제품을 추천했을 때 그 브랜드가 평소에 일관된 메시지와 철학을 쌓아왔다면 고객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브랜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반대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팔려고 하는 거네. 결국 고객은 메시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과 그 브랜드의 주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설득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설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차이를 많이 봅니다. 같은 제품, 같은 가격, 같은 기능인데도 어떤 브랜드는 추천이 되고 어떤 브랜드는 광고가 됩니다.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꾸준히 쌓아온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와 반복된 메시지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현업으로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은 메시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의도를 해석하는, 그리고 그 해석을 설계하는 일이라고요. 같은 콘텐츠라도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거 광고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누군가는 이거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설득 지식 모델의 설득 지식, 그리고 브랜딩입니다. 결국 마케터의 역할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되느냐, 노출은 시작일 뿐이고 해석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고객의 경험, 맥락,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객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납득되게 만드세요. 지금 시대의 고객은 이미 충분히 똑똑하고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는 브랜드 주체의 얕은 속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객들은 진짜로 이해하면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단기적인 마케팅과 오래가는 브랜드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득 지식 모델은 그 차이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앞으로 마케팅, 브랜딩을 하실 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메시지는 설득인가, 납득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케팅 브랜딩 방향을 충분히 바꿔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 지식 모델 이론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